네,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굿바이 한동훈입니다. 굿바이 한동훈. 네, 통합 위한 기회 두 번씩이나 날렸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마지막 두 번 굉장히 아쉬운 통합의 기회 날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이 통합의 기회 두 번이나 날렸다. 물론 이제 단계 사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 1년이 지난 동안에 1년여가 지난 동안에 여러 번의 통합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지금 본격적으로 한동훈 징계 국면과 맞물려서 사실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뭡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한동훈의 이른바 사과 아닌 사과 영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사과가 아니죠. 네, 저에 대한 조작 감사에 저에 대한 정치 보복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당내 분란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신동욱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셔서 같이 나눠봤죠. 신우 최고가 그랬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가 정치보복을 당하고 또 조작 감사를 당했으면 피해자고 희생자인데 그럼 사과를 요구해야지 왜 사과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사과가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가 아닙니다. 저건 어떻게 사과입니까? 그 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단계 사퇴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 하나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과의 사실은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날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회를 날린 거고요. 두 번째 기회는 결국은 장동혁 단식장 가서 조금 이렇게 포용하고 그 다음에 악수도 나누고 웃는 얼굴로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단합의 기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친한계 내부에서도 소위 친한계와 거리를 둔 이게 주류 쪽은 물론이고요. 친한계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 건의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기만 해도 여러 사람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데 친한계 내부에서도 그래가지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은 그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걷어찼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기회를 놓쳤다. 장동혁 단식장을 갈 수 있는 기회, 그거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실명으로 얘기할게요. 윤희숙 전 의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실력 출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윤희숙 전 의원과 점심을 같이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한동훈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단식장 찾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동훈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를 보면서 저런 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가족이 연루됐다고 하는 사실이 이러저러하게 드러났고 본인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거 왜 사과도 안 하고 왜 자꾸 저런 식으로 뭉개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거고 요번에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걸 보면서 윤희숙 의원 찾아갔거든요. 첫날, 둘째 날인가 찾아갔어요. 윤희숙 의원, 전 의원. 찾아갔습니다. 적들도 찾아가는 거예요. 정적들도 찾아가는 거예요. 윤희숙 전 의원, 지난해 말에 혁신위원장 하면서, 윤석열, 계엄 사과하고 당이 정치적으로 똑바로 해라. 이래가지고 했다가, 지금의 주류 쪽과 약간 충돌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조기에 혁신위원장직을 그만뒀죠. 그렇게 각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이 좋은 기회에, 사실은 헐값에 싼 값에 자기의 평판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자기의 징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단식이었는데 그 단식장에 찾아가는 것을 외면해 이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다는 거예요. 윤희숙 전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서 본인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 없는 내부 총질이 계속되고 있죠. 험악합니다, 진짜. 뭐 거기서 뭐 이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운영하는 유튜브에 뭐 나오는 내용들, 그다음에 그 썸네일, 표지, 그 사진, 그 뭐 이런 썸네일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런저런 또 이게 뭐 뉴스 뭐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와가서 얘기하는 코멘트 이런 것들 보면 험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 총질 사이에서 결집도도 난 뚝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한동훈 집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저 사진도 있고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데 뭐 동영상도 좀 있고요. 굉장히 뭐 끝없이 펼쳐진 것 같지만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예, 느낀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그때 뭐 한동훈을 위한 집회인데 한동훈은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거의 누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왔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온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때 뭐 진짜 보수의 힘을 보여주겠다는데 진짜 보수로 지목된 여성 의원들 배현진, 한지아, 김혜지 왜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 뭐 걔가 뭐 국민의힘 내 12명, 13명씩 아직 있다며. 예?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이 결집도 뭡니까? 이 중요한 시국에 한동훈 쫓아낸다 만다 하는 시국에 뭉치자며 진짜 보수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안 나오는 걸 뭐 안 나와요. 예. 박상수 변호사, 뭐, 인천 쪽에 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한동훈계 위원장인데, 뭐, 딱 봐도 10만? 근데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그 동영상에서 전문가의 그거를 의뢰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는데, 단위별로 요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구역을 해가지고, 한 구역에 200명씩 잡아가지고 그걸 재보니까 동영상 그 길이를 해서 재보니까 12구획으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400명,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잡아야 3,000명입니다. 10만 명? 이거 무슨 생각 나지 않습니까? 누구에다 오마주 같지 않아요? 오마주 할 게 없어서 그래 지금 저 옛날에 MBC 보도국장하던 박성재가 서초동 조국 살리기 집회 때 나온 저 인원 보고 딱 봐도 100만 명 그래가지고 한참 욕을 먹었습니다. 그때 경찰 추산이 5만인가 6만인가 그랬어요. 경찰 추산이 옛날에는 좀 야박하다 그랬는데 경찰 추산이 제대로 된 추산입니다. 1스퀘어당 1제곱미터당 6명이 들어간다. 그럼 이거 몇 제곱미터에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몇 명이다. 이게 딱 나오거든요. 딱 봐도 10만 명? 제가 볼 때는 3,000명 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제 당권파 쪽의 사람들은 뭐 2,0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3,000명까지 봐주겠습니다. 아니 오마주 할 게 없어서 그래 저 박성재를 오마주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로 이것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 봅니다.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자기의 대롱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숫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반성과 자숙 없는 무력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정말 정치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국민의힘 주류 분위기는 지금 anything but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빼고 다 한다. 저는 이거는 장동혁 단식이 불러온 unintended consequence,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것까지 의도하고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단식의 결과 당내 결집을 이뤘고 강렬한 대여 투쟁의 정신을 보여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동훈은 그래도 역시 안 되겠구나. 그러나 다른 쪽은 오세훈 품어 안철수도 같이 가. 예, 유승민도 같이 갈 수 있어. 예, 이준석도 같이 가잖아. 공조하잖아.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anything but 한동훈 예외는 다 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징계 제가 여기서 예언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최고위원회 99% 됩니다. 제명 이거 내일 모레 전 최고위원회 회의인데요. 여기서 난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장동혁 당대표 제가 알기로는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해서 내일 모레 측근들은 말리고 있어요. 여전히 말리고 있는데 내일 모레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거기서 한동훈 징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미 상정된 내용입니다. 안건 자체는. 예, 혼란이 가중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잠시의 반발이 있겠지만 한동훈 쪽의 반발, 지금 최고 단계에 이르렀는데 역사는 최고의 단계는 곧 소멸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동훈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마르크스의 얘기예요. 최고의 단계다, 하이에스트 스테이지는 곧 소멸의 단계다. 전 그렇게 보고요. 한동훈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을까? 전 이런 상태로는 없다. 끝내 결심하고 행하지 않으면 저는 한동훈에게 창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동훈의 정치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